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세의 김정순 할머니의 생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따뜻한 가족의 날이 될 줄만 알았던 그날 며느리가 건넨 하얀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봉투 안엔 돈이 아닌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이 한 가족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70세의 김정순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었지만 특별히 기대하는 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일은 그저 하루하루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죠. 어머, 왔니? 그냥 오지. 뭘 이런 걸까지.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케이크를 내려놓고 세 식구는 둘러앉았습니다. 초를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정순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엄마, 애들은 학원 있어서요. 나중에 저녁 때 다시 올게요. 민수가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며느리 수진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꽤 두툼해 보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죠. 아니, 수진아, 이게 뭐니?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생일 선물은 마음만 받아도 되는데. 어머니,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아? 우리 가족인데 무슨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다시 감싸 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고 차를 마시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수진은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과 며느리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저녁에 애들 데리고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수진이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 정순 할머니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슬프면서도 미안해하면서도 동시에 단호한 그 눈빛. 하지만 그때 할머니는 그냥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조심히 가, 수진아.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머릿속엔 자꾸 그 하얀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넣었길래 이렇게 두툼하지? 할머니는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하얀 봉투일 뿐이었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얀 편지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편지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민수 오빠한테 잘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제발 저를 찾지 말아달라고.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수진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수진이가 편지를 남기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집에 왔는데 수진이 짐이 다 없어졌어요. 옷장도 비어있고 화장대도 텅 비었어요. 뭐라고? 그럼 수진이가 진짜 나간 거야? 내 연락도 안 돼요. 전화도 꺼져 있고. 아니, 왜 갑자기? 너희 부부 싸우기라도 했어? 아니요, 엄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민수의 목소리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수진이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매일 퇴근 후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부부 싸운 적도 없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지. 그래도 찾아야지. 민수야. 며느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데. 엄마, 찾지 말래요. 편지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찾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어떡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진이 돌아올까봐 방은 그대로 두고 싶었지만 먼지라도 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옷장 구석 깊은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주워 펼쳤습니다. 거기엔 병원 예약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병원 유방외과, 2024년 5월 3일 병원 조직검사, 2024년 5월 20일 항암치료 1차, 2024년 6월 10일 항암치료 2차. 할머니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병원? 수진이가 병원을? 왜 이런 걸 숨겼을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편이요? 등기우편 왔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수님 앞으로 온 등기우편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우편 배달원이 건넨 봉투. 발신일란을 보니 주소는 적혀 있지 않고 이름만 써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박수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3장짜리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한 달이 지났네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떠난 이유는 어머니나 민수 오빠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6개월 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유방암 3기였어요. 처음 들었을 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35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제가 암에 걸릴 수 있냐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수술을 받아야 했고 항암 치료도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 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민수 오빠는 일로 밤낮 없이 힘들어하고 아이들은 학교 공부에 시험에 학원에 다들 바쁘고 힘들어 보였어요. 제 병 이야기를 하면 다들 저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로 했어요.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치료받고 혼자 울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항암 부작용도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짧게 잘랐죠. 구역질이 심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셨죠. 수진아, 요즘 왜 그러니? 아픈 데라도 있어?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죽을 것처럼 아팠어요.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민수 오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요즘 집안일 좀 제대로 해.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졌어요. 아, 나는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집안일 걱정을 해야 하는구나.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차라리 떠나자. 혼자 치료받자. 다 나은 다음에 돌아가자. 아니면 만약 제가 못 이겨내면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자. 어머니, 제가 겁쟁이죠? 맞아요. 저는 겁쟁이에요. 가족한테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혼자서 잘 치료받고 있어요. 병원 선생님도 잘 돌봐주시고 항암 치료도 절반 넘게 왔어요. 머리카락은 다 빠졌지만 가발 쓰고 다녀요. 몸무게는 10kg 빠졌지만 그래도 밥은 억지로라도 먹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미안해요. 어머니 생일 봉투에 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편지만 넣었던 것도요. 저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죄송하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부디 건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도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저는 꼭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수진 올림. 주소는 적지 않을게요. 찾아오실까봐요. 편지를 다 읽은 정순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거사 왜 혼자 그런 걸 견뎠니 왜? 할머니는 편지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아픔을, 며느리의 외로움을, 며느리의 두려움을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당장 와. 어머가 할 말이 있어. 1시간 뒤 민수가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편지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는 동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암이래. 6개월 전부터 혼자 치료받고 있었대. 뭐라고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왜 말을 왜 안 했어요? 왜 혼자? 우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대. 혼자 다 감당하려고. 민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당장 수진이 찾아야 해. 하지만 편지엔 주소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방에서 발견한 병원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수진이가 다닌 병원 이름이 적혀 있어. 우리 여기 가보자.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와 민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유방외과 접수처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박수진이라는 환자 아시나요? 네, 박수진 님이요? 어떤 일로 오셨는데요? 저희가 가족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간호사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박수진 님은 오늘 오후 2시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오나요? 네, 2시쯤 오실 거예요. 할머니와 민수는 병원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30분, 1시간 50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5분쯤 병원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가발을 쓰고 마스크를 한 여자. 몸은 말라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또렷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수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그들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 어떡해?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몰라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수진은 할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이제 우리 함께 싸우자. 응? 혼자 싸우지 말고. 오빠. 병원 로비 한쪽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항암 치료를 모두 마쳤고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같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이번엔 진짜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감사 편지와 함께 작은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머니가 찾아와 주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은 짐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눠지는 사람이라는 걸. 혼자 견디는 게 강한 게 아니라 함께 기대는 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걸. 이제 저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사랑해요, 어머니. 수진.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창밖으로 봄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을 거예요? 알아. 어머도 알아. 두 사람은 봄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해서 가족인 게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함께 견디고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함께 흘리기에 가족입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픔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